세계사 수능 특강 10강 개념 3. 자, 이제 사회계약설과 계몽사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발전한 어떤 이성에 의한 성과들 덕분에 이제 그것을 인간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17세기에 이제 사회계약설,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탐구를 한 겁니다. 세 명의 학자들이 있어요. 홉스, 로크, 루소입니다. 각각의 주장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시기까지도 아울러서 이제는 알아둬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가 없는 상태를 자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홉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서로 전쟁 상태에 굉장히 암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치적 권리를 지배자한테 거의 완전히 양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제한의 권력을 가진 이런 지배자의 어떤 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회계약론자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사상으로는 왕권 신수설도 있을 수 있지만 홉스의 사회계약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기출에서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홉스가 상정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국가를 성경에 나오는 괴물 리워야단에 비유를 한 책이 리바이어던입니다. 1651년이죠. 17세기 중반 영국 혁명의 소용돌이 와중에 나왔던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로크입니다.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이 좀 있다. 그래서 자연권의 일부를 개인들이 통치자한테 위임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양도가 아니라 위임을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이런 자연권을 잘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에 저항하고 혁명으로 타도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로크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미국 혁명입니다. 미국 혁명에 나온 독립선언서에 거의 로크 것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 두 개 다 절대왕정을 타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영국을 향해서 그리고 프랑스는 기존의 절대왕정을 향해서 부르봉 왕조를 향해서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고요. 명예혁명은 이미 일어났었기 때문에 옹호했다라고 나옵니다. 연도를 좀 보죠. 명예혁명은 1688년에 일어났는데 로크가 이러한 사회계약서를 이야기한 시민정무로는 1690년에 출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일어난 혁명에 대해서 그거는 정당했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옹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혁명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친 게 아니라 옹호했다라고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거 선지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로크도 17세기 학자예요. 1690년이니까요. 명예혁명 다 끝난 상태에서 출간을 한 겁니다. 마지막 루소, 가장 시기가 늦는데요. 아주 좀 파격적이고 신선한 주장들을 하죠. 루소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의지와는 또 별도의 그리고 전체 그냥 개인의 의지를 모아놓은 총합도 아닌 일반 의지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보편적 의지, 보편적인 시민의 뜻,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동선, 하고 유사한 거죠. 그리고 인민주권, 주권이 누구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라는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긴 책이 사회계약론입니다. 1762년 루소는 18세기예요. 사회계약설 자체를 17세기로 기억을 해도 괜찮지만 루소는 18세기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이기도 하면서 계몽사상가이기도 합니다. 자, 바로 수특을 통해서 내용과 사료 볼 거예요. 네, 수특 100쪽 하단에 근대 철학 이렇게 간단하게 치고 갑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그 사고방식이 이미 과학혁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고 이것을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적용을 한 거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도 근대 철학 부분 여전히 방심하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회계약설, 자연 상태에 살던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합의나 계약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출현했다라는데요. 이런 사회계약설 자체가 자연법 사상을 토대로 발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혁명을 통해서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다라고 파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걸 인간 사회에도 적용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위에 있는 날개 설명 봅시다. 자연계의 법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인간 사회도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법이 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니어도 어떤 그런 암묵적인 법이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근대적인 자연법에서는 그 핵심을 인간의 이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성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쨌든 그런 자연법에 의한 인간의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하는데 자연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101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특에서는 분량상의 문제인지 그냥 자료 플러스로 다 대체를 하고 있고 따로 정리된 설명은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자료 플러스가 크게 나왔는데 이거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겠죠? 자료 플러스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자료가 앞으로 수능에서 출제될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씩 꼼꼼히 보고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 제네요. 1651년 출간이 됐고요. 영국 혁명의 소용돌이 와중입니다. 정치 권력이 존재하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서로 싸우는 전쟁 상태다. 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죠. 이를 벗어나기 위해 강력한 정부가 요구된다. 그래서 인간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누구한테? 지배자의 손에 맡긴다. 양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지배자에게 무제한의 절대적 권력을 줘야 한다라는 게 홉스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면이 있고요. 로크의 시민정부론, 네, 출처죠. 1690년입니다. 자연 상태 그럭저럭 괜찮지만 살기에 불편하므로 사람들은 공동의 관심사인 사회와 정부를 세우기에 계약을 맺는다. 네, 인간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이러한 모든 권리가 더 잘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한다. 그런데 이게 로크 사상의 핵심입니다. 만일 정부가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방자해진다면 물러나야 하며 극단의 경우 혁명으로 타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 혁명이나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었고 영국의 명예혁명은 이미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옹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루소입니다. 사회계약론 1762년에 출간이 된 거고요. 중요한 두 가지 개념 여기서 확인하면 돼요. 일반 의지와 인민주권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오직 본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사회계약을 맺는다. 인간은 계약을 맺음으로써 자연적 자유 대신 정의와 도덕에 따르는 법적 자유를 얻는다. 계약을 통해 구성된 국가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전체로서의 인민에게 있으며 전체 인민이 통치자라야 한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공공의 복리를 지향하는 초개인적 의사, 개인을 초월한 어떤 뜻인 일반 의지의 작용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 의지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의지 여기 설명이 있는데요. 공동의 선과 이익을 전제로 국가가 갖는 보편적인 의지를 가리킨다. 영어로 하면 general will이에요. 단순한 전체 의지와 구분된다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여기 설명도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홉스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파악했고 계약을 맺어서 권리를 지배자한테 양도한다고 보았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주장은 절대항정 체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됐죠. 반면 로크는 인간의 자연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를 세우는데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을 지키지 못하면 통치자 교체할 수 있다고 해서 명예혁명을 정당화했죠. 루소는 일반 의지, 인민주권의 원리를 제시해서 식민혁명의 사상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계몽사상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앞에서 과학혁명부터 근대철학, 사회계약설까지 봤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세기에 이르면 앞에서의 성과들이 종합이 되어서 인간 이성에 대한 거의 무제한적인 신뢰를 가하는 계몽사상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 가장 마지막에 나와서 18세기예요. 주로 프랑스를 통해서 보급과 확산이 됐고요. 계몽사상은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주요 키워드가 뭔지를 알면 됩니다. 계몽 자체가 무지몽매한 것에서 깨어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고요. 미신과 어떤 무지에 대해서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 뭐 불합리한 제도나 관습에 대해서는 타파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이걸 타파할 때야 사회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이성과 그걸 통한 진보와 계몽 사상이 진보가 계몽 사상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몽 사상 자체는 어떤 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제도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계몽 사상 자체가 뭐 정보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혁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상적인 기반들이 이제 부르주아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들어가게 되면서 조금 이런 학자들이 원래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치 않게 혁명의 어떤 사상적인 기반이 되게 됩니다. 18세기는 혁명의 세기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사상가가 있는지 봅시다. 자, 볼테르입니다. 관용. 나와 다른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한테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신앙과 언론의 자유 이야기했고요. 계몽전제군주의 개혁을 지지했기 때문에 우리 앞강에서도 봤지만 계몽전제군주들 중에 볼테르와 교류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라든지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라든지 몽테스키에 같은 경우는 법의 정신이라는 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분리, 삼권 분립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미국의 연방헌법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루소 여기 나오네요. 사회계약과 인민주권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디드로와 달랑베르가 그 백과전서의 책임자가 됩니다. 물론 백과전서는 세상의 정말 모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식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출간이 계속돼요. 1751년에 처음 1권이 출간이 돼서 1772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계몽사상은 시민혁명의 사상적 기반이 되고요. 17, 18세기 그 사상과 문화면에서 또 많은 부분들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절대왕정 체제를 또 같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 혁명의 시기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 추출을 했습니다. 물론 자유방임주의는 수책에 나와 있어요. 네, 이거는 경제사상입니다. 애덤 스미스라고 하는 학자가 국부론, 국가의 부, 1776년이네요. 이거 미국 혁명하고 동일한 연도네요. 국부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 경제를 그냥 냅둬라. 국가가 통제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절이 되고 적절한 가격이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유방임주의를 고전경제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 부분을 봅시다. 17세기에는 이제 절대왕정의 어떤 위험에 걸맞는 바로크 양식이 유행을 하는데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뭐 루이 14세라든지 펠리페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18세기가 되면 사실 절대왕정이 조금은 흔들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국왕 중심보다 귀족 취향의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스타일이 로코코 양식이에요. 네, 이걸 보여주는 게 프리드리 2세 때 만든 상수시 궁전입니다. 그러면 수특을 보고 가겠습니다. 네, 계몽사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앞에서 쭉 나왔던 거. 과학혁명의 성과 플러스 사회계약설 등의 사상으로 특히 18세기 유럽에서 확산이 됩니다. 프랑스에서 유행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프랑스의 어떤 계몽사상의 또 유행의 진원지가 어떤 귀족 부인이나 왕의 후궁들이 주최하는 사교 모임, 살롱에서 또 많이 보급되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 내용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이것의 역시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민주주의 이념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네, 날개 한번 개념들도 보고 갈게요. 네, 여기 보면 백과전서인데요. 이름이 원래 이렇게 기네요. 백과전서 혹은 과학, 예술, 기술에 관한 체계적인 사전이라는 제목인데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위에 대한 비판적 서술로 당국으로부터 발행금지를 당하기도 했다. 자유방임주의, 국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시장 기능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주장, 1776년 국부론에서 주장을 한 게, 네, 고전 경제학의 어떤 토대가 되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